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소개하는 재혼 상대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가 손을 흔들며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12년 전 매일 나에게 밥을 주던 그 국밥집 사장님.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밥을 챙겨주던 그분이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런데 그분이 오늘 엄마의 재혼 상대로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학교에서 급하게 엄마의 전화를 받았죠.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엄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나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어렸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죠.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나는 매일 화장실에 숨어 시간을 보냈어요. 배는 고팠지만 아무도 나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나는 주머니에 있던 500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학교 근처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곳에 들어갔죠. 사장님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밥 가격을 물었어요. 사장님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천천히 5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맞는 금액이었죠. 사장님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었죠.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릇을 비우고 조심스럽게 500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받으며 내일도 오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국밥집에 갔습니다. 매일 국밥집에 가는 게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따뜻한 국밥을 내주었고 나는 매번 5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걸로 갚은 거라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은 매일 내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는 500원을 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항상 손을 저었어요. 그냥 먹고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꼭 갚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8개월 동안 나는 매일 그 국밥집에 갔습니다. 사장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밥을 챙겨주었고 나는 조금씩 힘을 되찾았죠. 학교에서의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내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사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사장님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도 예전에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다짐했대요.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꼭 도와주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웃으며 내가 잘 되는 게 자기 보람이라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나는 꼭 잘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국밥집에 갔고 사장님은 여전히 밥을 챙겨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국밥집 앞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급한 일로 고향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그 쪽지를 읽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사라졌어요. 나는 매일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 문이 열려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계속 닫혀 있었죠. 나는 사장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국밥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고 사장님의 흔적은 사라졌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장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다는 걸요. 나는 자책했습니다. 왜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사장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나는 매일 그 국밥집 앞을 지나며 사장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내가 돈을 벌 테니 쉬라고 말했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매일 사장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자기가 한 분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엄마는 내 표정을 보며 괜찮은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엄마는 기뻐하며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카페로 향했어요. 엄마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멈춰 섰어요. 사장님이었습니다. 12년 전 매일 나에게 밥을 주던 그 국밥집 사장님.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사장님도 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엄마가 놀라며 우리가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천천히 내가 그때 그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몰랐다고 했죠.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사장님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사장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엄마도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고향에 갔던 이유를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하게 가야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다가 최근에 다시 이 도시로 돌아왔대요. 나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엄마와 사장님은 결혼했습니다. 나는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았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나는 500원을 들고 한 국밥집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은 8개월 동안 나를 살려주셨다고 했죠.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 엄마의 남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엄마와 사장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사장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사장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나는 사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12년 전 나는 500원을 들고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나를 걱정해주고 나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요. 아버지, 마지막 선물 정말 고마워요.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